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 지인이 이제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월배당을 받으려고 커버드 콜 월배당 ETF에 가입을 했는데 지금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자산이 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제 지인이 그게 뭔데? 기초자산이 뭔데?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월배당 ETF를 주로 이제 높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커버드 콜형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커버드 콜형은 기초자산을 들고 있으면서 이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자산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이 주식 중에서 섹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장기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큰 여러 가지 자산이 모두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AI 쪽 많이 들고 있어. 미국 주식은 항상 수익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커버드 콜도 당당히 AI 쪽으로 많이 넣지라고 하더라고요. AI라든지 이제 미국 나스닥 쪽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로 들어갔는데 지금 손해가 너무 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걱정이 많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조금 눈에 보이는데 이제 움직이고 나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움직이기 전에 보이면 누구나 엄청 큰 부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 글로벌 자금이 이제 미국에서 빠져서 중국이나 유럽 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는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가요,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요, 이 미국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을 써서 월배당을 하는 ETF들이 지금 현재 프라이스 리턴이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주황색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의 프라이스 리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배당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가치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보다는 프라이스 리턴이 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ETF의 프라이스 리턴인데요. 보시면 주황색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지금 미국 주식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ETF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월배당은 계속 받고 계실 겁니다. 커버드 콜로 월배당을 주는 ETF들의 특징이 기초자산이 등락이 클수록 월배당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월배당을 높게 받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이제 AI 빅테크 쪽으로 많이 더 집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 AI 빅테크고 주황색이 미국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월배당을 주는 ETF인데 이 AI로 이렇게 섹터로 투자하는 게 프라이스 리턴이 조금 더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 ETF를 매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커버드 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신 분이라면 이 커버드 콜 전략의 특성상 주가가 아주 많이 오르면 그 오른 부분을 먹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방어를 해주는 유형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횡보장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고 커버드 콜의 가장 큰 단점은요, 이게 떨어졌다 올라갈 때가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데 오를 때는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게 큰 단점인 거죠. 처음에 커버드 콜이 나올 때는 이제 ATM 유형의 커버드 콜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OTN 커버드 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OTN 커버드 콜은요, 옵션 프리미엄은 ATM보다 작지만 주가 상승분을 조금 더 많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QQQ하고 QILD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2020년 2월하고 4월에 이제 코로나19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V자 반등을 해줬거든요. V자 반등을 해줄 때 QQQ는 지수 상승한 거를 다 따라갔는데 QILD는 이렇게 못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커버드 콜의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커버드 콜 ETF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인한테 알려준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지금 커버드 콜 유형의 상품을 지수형 상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 지수가 V자 반등을 할 때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수형 ETF는 지수가 오르는 거를 100%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V자로 반등이 될 때 이야기고요. V자로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제 오히려 커버드 콜이 더 나올 수도 있죠.
매월 배당은 나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요. 지금 혹시 ATM 옵션을 쓰는 커버드 콜을 갖고 계신다면은 OTM이라든지 고정 커버드 콜이라든지 지수 상승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해주는 ETF로 바꿔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QQQ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JPQ는 옵션 매도 비중을 20%로 가져가는 ETF이고요. QILD는 옵션 매도 비중을 100%로 가져가는 ETF예요. 옵션 매도 비용을 100%로 가져간다는 이야기는요. 이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를 거의 못 본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QILD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가 V자로 반등할 때 조금 많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ETF가 ATM이면 이제 OTM ETF로 바꾸시는 게 좋고, 타겟형 커버드 콜인 경우에는 고정형 커버드 콜로 바꾸시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은 좀 없어졌는데요. 우리 처음에 ETF 나올 때 ETF 이름에 숫자 붙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12% 붙어 있었으면 연 12%의 배당을 매월 하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자, 이렇게 타겟한 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100%까지도 갖고 갈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숫자는 없어졌지만 운용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형 커버드 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기초 자산이 반등을 했을 때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고정형 커버드 콜로 바꾸시는 게 유리합니다. 고정형 커버드 콜은 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 고정했다. 그러면 80%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거를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비중이 타겟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되고요. 고정형은 고정돼 있습니다. 지수 상승에 참여하는 비중이 타겟형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고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고정형의 단점은요. 분배율이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마이너스일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방법은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지수형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지금 갖고 계신 게 타겟형이라면은 고정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 그냥 버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V자 반등을 할 때 유효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뭐 글로벌 변동성이 너무 크고 뭐 하루마다 이렇게 분위기가 휙휙 바뀌는 이런 시장에서 내가 그 V자 변동을 맞춰서 들어가서 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질 거라는 겁니다. 맞으면 너무 좋겠지만 틀리는 경우에는 월 분배금마저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 편한 투자를 하려면은 버티면서 배당금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된다면은 그 배당금을 다시 해당 지수로 매월 재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선 실천하기 쉬운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분배금을 다시 해당 지수에 재투자하면서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ETF를 우리가 다시 재가입하고 바꾸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비슷한 유형의 커버드 콜로 바꾸는 거다 보니까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형 커버드 콜형 ETF를 고정형으로 바꾸는 게 두 번째로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실력이 조금 뒷받침돼야 되고 변동성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커버드 콜형 ETF를 지수형 ETF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인한테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럼 반만 팔아서 지수형으로 가고 반은 고정형으로 바꿀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해서 매월 배당을 받고 계시지만 혹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멤버십인 월배당 부티크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요. 제가 게시판에 각 상품과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